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올림포스 26쪽에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라고 하는 박남수의 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룰이죠.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희미하네요. 자, 전쟁이 나오네요. 전쟁 세고 치겠습니다. 전쟁이 우리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파괴가 있고요. 그죠? 우리 건물도 파괴되고 다리도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인간에게는 극한의 고통을 주고 아주 참혹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 죽은 사람도 고통, 살아있는 사람도 고통이죠.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참혹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떠나 이로 인한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그럼 이거는 극복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는 전쟁, 파괴, 죽음, 고통, 참혹함, 극복 이 정도 한번 볼게요. 그 주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마는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얘기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세모가 되고 고통과 참혹함은 세모겠죠? 그 극복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꽃씨를 받는다는 거는 꽃씨를 심으면 나중에 또 꽃이 피겠죠? 희망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방공호 위에. 방공호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쌤이 네이버에다가 방공호를 한번 쳐보겠어요. 방공호. 방공호가 나왔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방공호는 여러분 적의 공습, 대포, 미사일 따위를 피하기 위해 땅속에 파놓은 굴이나 구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방자가 여러분 막을 방자입니다. 그다음에 방어하는 거. 공은 공중이에요. 공중. 그 공중에서 대포나 날아오잖아요. 미사일이. 호는 여러분 땅에 또랑입니다. 또랑. 그래서 공중을 포탄을 막는 땅 구덩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공호라는 단어가 뭐라고 할까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전쟁 때문에 파놓은 그 방공호 땅 구덩이 위에 어쩌다가 최송한 꽃씨를 받으신다고 되고요. 그럼 거기도 꽃이 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을에 꽃이 이제 마르면 꽃씨가 생기잖아요. 꽃씨는 희망을 의미하는 거죠. 방공호 자체는 여러분 사람을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만 전쟁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꽃씨를 받으시는 행위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 역시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이 상처를, 고통을, 참혹함을 이겨내는 행위이죠. 그러면 호라고 하는 게 방공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 도랑이라 그랬잖아요. 도랑, 구덩이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제 적어지시는 거. 말이 없어졌다는 거는 말수가 적어지신 거거든요. 말 통째로 적어지셨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인 거예요. 할머니는 노여우시다. 그러면 할머니 화가 난 거예요. 할머니 노이시는 건 할머니 앵그리 그랜드마거든요. 앵그리 버드가 아니고 그 분노한 거는 이 전쟁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할머니가 진작에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안 봤을 텐데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런 꼴 저런 꼴은 전쟁의 어떤 참혹함을 말하겠죠. 전쟁의 참혹함을 이런 꼴 저런 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세요? 라고 내가 말했나 봐요. 할머니가 에이 진작 죽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 왜 어떻게란 말씀을 하니까 숫제 말이 적어지시 아까 나왔던 거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다. 이 노여움은 아까 나왔던 이 전쟁에 대한 분노죠. 왜 우리끼리 싸운단 말이야?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래서 할머니의 분노.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신다.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그러면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전쟁 때문에 지구는 사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지구가 없어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할머니는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난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뭐 손주일 수도 있겠죠. 할머니라고 했으니까 손주로 추정이 됩니다. 손자, 손주, 손녀, 손주. 대상은 할머니고요. 할머니로 봐도 되고요. 꽃씨로 봐도 되겠습니다. 대상은 그렇고요. 둘 다 봐도 됩니다. 상황은 할머니는 꽃씨를 받고 계시고 나는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리는 이렇게 할까요? 아까 보기에 나왔던 전쟁의 크게 할까요? 뭐 참혹함 그리고 함과 극복의지 그 극복의지 함과 그 극복의지라고 하면 예쁘장하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쌤은 전종의 참혹함과 극복의지라고 했는데 고통과 희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6.25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할머니는 직접 경험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말수도 적어지고 노여우시잖아요. 하지만 희망을 노래한다. 여러분 극복의지 밑에다가 괄호 열고 희망이라고 한번 해보겠게요. 뭐 참혹함 옆에는 고통 이렇게 해도 되겠죠. 비슷한 워딩입니다. 그리고 꽃이 받는 행위를 맞추면서도 할머니의 세상에 대한 원망도 노여우시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 밑에다가 읽고도 할까요? 우리 전쟁에 대한 비판, 전쟁에 대한 비판, 좀 싸우지 좀 마, 그죠? 비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밖으로 이 시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이나 가혹한 상황 속에서 처참한 전쟁을 할머니는 하여금 삶의 회의와 세상에는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처참한 전쟁 체험은 이 삶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죽을 걸 이런 생각도 했고요. 세상에 대한 분노 노여우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가 방공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없을 의미한다. 그럼 방공으로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데 방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포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에이 왜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죽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말하고 여러분 삶에 대한 회의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진작에 죽었더라면 라면이 나왔네요. 배고픈데 자 이런 라면이 나오면 여러분 안 사 먹겠죠. 진작 죽었더라면 삼양라면 아니고 진작 죽었더라 이름도 더 길고 그죠. 하지만 새로운 봄에 꽃을 틔우게 될 꽃씨는 할머니 행위를 통해서 할머니의 바람과 평화에 대한 소망, 희망으로 볼 수 있겠다. 왼쪽에 보니까 할머니는 참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삶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고요. 꽃씨를 받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호안에 안 들어가는 것은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 죽음을 초월했다. 이렇게 보시고 할머니는 그 전쟁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표현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신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요거를 파란색으로 밑줄 칠게요. 그리고 여기도 밑줄 칠게요. 자, 그럼 두 가지 볼게요. 하나는 맨 머리를 우리 한자로 수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해요. 그러면 수미상관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슬러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교재상으로 끊어놨을 뿐이지 원래는 한 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행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니은다 여러 번 나왔죠. 현재법이고요. 방공호 위에서 다 시각적입니다. 어쩌다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우리 받으신다 꽃씨를 받으신다 되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복이라고만 쓸게요. 호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삶에 대한 미련이 없으신 거죠. 말이 없으신 거는 고통과 그다음에 분노 때문이야. 또 노여우시다. 현재법입니다. 진작 들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대꾸법이 있고요. 보지 않았을 것을 라고 점점점점 생략법이고 할머니 말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죠? 할머니 말을 인용했습니다. 혼잣말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쩌란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대화적 구성이라 볼 수 있겠죠. 대화적 구성. 할머니한테 화를 내고 말이야. 그지? 호로새끼. 숫제 말이 적어지신. 말이 적어지신이란 말은 여러분 숫제 말이 적어지신이 있고 말이 숫제 적어지신이 있잖아요. 순서만 다르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반복은 아니고요. 변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지루하니까 살짝 바꾼 거죠. 할머니의 노여움 풀 수는 없었다. 다가 많이 반복됩니다. 가군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시험 나올 때는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이렇게 해도 선지가 맞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워져 없어진대도. 이거 과장법입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는 동안은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그러면 추측을 하는 겁니다. 1번 문제. 삶의 희망은 여러분 꽃씨가 되겠죠. 꽃씨. 꽃이라고 쓰면 되겠죠. 시어라고 했으니까. 배경이 전쟁 상황이다. 우리 방공호 있었죠. 방공호. 지금 전쟁 중인데도요. 안 들어가십니다. 방공호 안에. 자,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의지적 어조. 의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사 종결. 그 다음에 인격 부여 역동적인 미시 아닌 것 같고 4번 특정 인물은 어떤 인물? 할머니. 행위는 어떤 인물? 행위? 꽃씨를 받으시는 그죠? 꽃씨 받기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문제. 자, 여기 쭉 한번 볼게요. 할머니가 방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참혹함을 경험한 삶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회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꼴 저런 꼴은 할머니가 경험하게 된 극한 고통과 참혹함이다. 할머니가 말이 없으신 것은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 때문이다. 할머니의 노여움은 죽은 사람과 달리 자신만 살아남아 행복하고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갑자기 4번이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 구상의 초토의 시라는데 여러분 초토라는 거는 초토화됐다. 흙이 불탔다는 얘기예요. 흙이 불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탄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흙이 까맣게 불타는 걸 초토라고 합니다. 자, 이 시를 보니까 공통점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판잣집이니까 굉장히 가난하죠. 근데 햇발이 있는데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를 딴다. 그러면 그림자가 울상이 됐다. 객관적 상관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골목에서 내가 걸음을 스탑했는데 우리 울타리에 개나리가 있습니다. 그럼 개나리는 아까 꽃이처럼 희망을 말하는 거겠죠. 잿더미인데도 그죠? 좀 언덕을 내을 다니는 소녀의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소녀가 나왔는데 소녀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전쟁에 책임이 없죠. 죄 없다. 죄 없다를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모두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앞니가 죄다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흥그러워진다.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아까는 울상이 됐다고 했는데 그림자가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암울한 현실이지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방공호라는 전쟁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시는 것이 희망이 된다면 여기서 판잣집이라는 말과 잿더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잿더미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우리 개나리가 망울진 표현은 또 희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작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